프로이드 관련한 시험 문제에서는 꼭 한 가지 문제만 찍으라 그런다 그러면 저는 바로 프로이드의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메모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그냥 자신이 알게끔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수면이고요. 이게 빙산입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프로이드 관련해서 이해하시고 나중에 정리하시기가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물 밖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부분이 면적이 큰가요? 물 아래,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부분이 큽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더 크죠. 바로 프로이드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밑에 잠겨져 있는 이 영역을 프로이드가 만들었습니다. 언컨셔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무의식 부분. 무의식 부분. 그래서 수면 위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요. 이게 의식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행동, 인간의 행동은 프로이드가 주장할 때는요.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본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면적이 좁은 의식 세계보다는 물 밑에 많이 잠겨져 있는, 굳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로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 밑에 깔려져 있는 나타나 있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식이고요. 물 밑에 잠겨져 있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초기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학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어떤 지형학적 모델로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 했는 얘기 중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 시험을 치실 때는 이렇게 프로이드 이러면 이 정도 그림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노트 정리하실 때도 이걸 자기 것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식과 무의식이 나와 있는데 보면 28페이지 첫 맨 위에 보게 되면 전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의식. 그죠?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의식이 나타나기의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시 인식되진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게 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요. 사람의 행동하는 결정적인 주된 원인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의 기본 베이스 영역은 어디에서 출발됐나고 하면 여기에서 출발되어졌다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건 이제 지형학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 프로이드에 대한 부분을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교재 28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드, 그죠?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발음 그대로 옮기려고 좀 어색하긴 한데 교재 기준에 의하면 원초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셀프, 자 부분에 에고. 우리가 대화 중에도 가끔 쓰지 않나요? 에고이스트라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이제 초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교재를 보시게 되면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메모하실까요? 원처와 옆에는 어떻게 메모하시냐 그러면 본능과 충동의 원천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본능과 충동의 원천. 그리고 이 이드 영역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단절되어 있을까요? 예, 단절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쾌락의 원리를 쫓고 있다 할 때 뭔가요? 그때 했던 게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였죠. 그래서 원초와 리비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교재 29페이지 원초와 이더 옆에 본능과 충동의 원천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 쾌락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아 있습니다. 에고. 네. 자아 옆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현실의 삶에 제약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본능적인 욕구, 충동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통념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드를 굉장히 어떻게 억압하고 있겠죠. 누를 수 있겠죠. 예. 뭐 우리가 마음에 오는 모든 충동들을 행동으로 표현해 버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억압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에고입니다. 예.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중요한 단어는요. 반드시 메모해 놓으십시오. 현실지향적입니다. 현실지향적입니다. 예. 그리고 자아 에고는요. 현실 원칙을 따릅니다. 원초와 이드는요. 앞에서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쾌락의 원리, 리비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에고는요. 예, 현실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냥 눈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나와서 이제 세 번째로 슈퍼에고입니다. 슈퍼에고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슈퍼에고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쾌락보다는 교재 보시면 나오시죠. 두 번째 줄에요. 30페이지 양쪽 갈로 3번 초자에 보면 완성을 중요시합니다. 예. 그리고 초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문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초자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자화하게 되게 되면 현실의 원칙이었죠. 에고가. 그리고 초자 옆에는 뭐라고 하나 그러면요. 사회적 원칙. 예. 사회적 원칙이라고 메모 하나 더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자는 이제 양심과 자아 이상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하위 체계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슈퍼에고는 지금 동그라미 3번 있죠. 초자는 양심과 자아 이상 이런 옆에다가 빈 공간이 있는데요. 양심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니까요. 벌 그죠. 그죠. 그리고 자아 이상 부분은 상벌관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슈퍼에고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